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오늘 제가 업계의 비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블로그 하고 싶긴 한데 계속 망설이기만 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해봤는데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이해될 때까지 돌려보시면서 꼭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30대 초중반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윗세대들, 특히 회사 윗세대들이 버텨내는 걸 보면서 나도 몇 년 있으면 저 나이인데 나는 과연 괜찮을까? 살짝 신경 쓰이긴 하지만 지금은 잘 나가니까 체력도 좋고 아직 젊고 노는 것도 재밌고 이러면서 한창 인정도 받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30대 중반 다르고 후반 또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죄어오는 속도감이 가속도가 붙는달까요? 주변 친구들을 봐도 회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걱정은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건 괜히 누구 따라서 투자하기 아니면 뭐 리딩방 들어가기 뭐 이런 거고요. 가장 추천하는 건 일단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직장인일 때 정석대로 장기 투자하는 걸 공부해둬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수입 만드는 걸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한번 가져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부수입 번다고 남의 말만 믿고 무작정 돈 들여서 강의 듣고 장비 사고 그러지 말고 일단 시작은 절대 돈 들이지 말고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사실 블로그예요. 집에 컴퓨터 한 대 없는 사람 요즘 거의 없으니까 투자금 0원이고 잃을 게 없는데 왜 안 해보냐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거의 90%의 친구들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난 글 못 써. 지금 해서 그게 돈이 되냐? 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회사 생활만 해왔지 글을 어떻게 쓰지? 뭐 이런 부정적인 답변들 뿐입니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볼 생각도 안 하고 먼저 그건 안 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블로그가 투자금도 안 들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해도 안 늦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이 한글 타이핑만 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빠르게 월 100만 원 버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블로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블로그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블로그 주제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주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모두 다 짚어드렸었죠.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돈 되는 주제와 돈 잘 안 벌리는 주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블로그 카테고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링크 더보기란에 적어드릴 테니까 함께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네이버에서 내가 주로 어떤 걸 검색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찾아보고 싶을 때 아니면 뭘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디 여행을 가려고 비자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어느 동네 놀러 가려고 하는데 맛집이 어디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뭘 사고 싶을 때 리뷰를 찾아보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검색을 뭐 유튜브, 인스타, 구글 등 다른 곳에서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검색하면 50% 이상이 네이버를 먼저 떠올리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고 싶어 할 만한 키워드들을 생각해보고 관련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그 주제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발 부디 주제를 너무 여러 개 잡고 운영하는 잡블로그 형식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제를 꼭 정해서 포스팅을 하는 건 이 상위 노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주제로 연관된 글을 계속 썼을 때 관련 주제 키워드로 이 C랭크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C랭크가 쌓이게 되면 상위 노출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무슨 돈카페, 반려동물 배변 패드 추천 후기, 반려동물 화식 레시피,
같이 같은 주제에 대한 키워드로 글을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면 해당 주제,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C랭크가 쌓이게 됩니다. 아마 블로그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방문자 수가 10명대에 머무르고 성장이 더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일상 이야기만 하셨던 이유가 가장 컸을 수 있어요.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면 주제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기보다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 쇼핑, 맛집, 아이템 등등 주제가 하나로 몰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은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판단하에 네이버가 상위에 노출시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주제는 돈이 될 만한 주제로 하나 정해서 메인으로 삼고 이외에 장기적으로 내가 키워나가고 싶은 사업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관련 주제를 서브로 삼아서 진행해보세요.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글을 써야겠죠. 근데 블로그 초반에 가장 어려운 게 키워드 찾기입니다. 블로그 키우기 초반에는 이미 글이 많이 발행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글 발행수가 적은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해야지 마음먹고 주제도 제대로 정해보자 라고 주제도 공들여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나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막히는 벽이 그거예요. 뭘 써야 되지?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써야 될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최신 주제별 인기 유입어를 먼저 살펴봅니다. 특히 주제별로, 날짜별로 어떤 검색어가 인기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쓸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트렌드 탭으로 이동하고 어떤 주제를 확인하고 싶은지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패션 미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장 검색이 많이 일어나는 검색어 순위로 나열됩니다. 20위까지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이 트렌드 검색어에 있었던 아디다스 삼바 관련해서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럼 검색창 아래로 연관 검색어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나를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 나는 검색량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경쟁이 낮은, 그러니까 아직 포스트가 많이 발행되지 않은 그런 키워드를 골라서 써보고 싶다고 한다면 검색량을 확인하는 사이트들에서 검색량과 컨텐츠 발행량을 확인해서 보면 되는데요. 이건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굳이 키워드까지 돈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블랙키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랙키위에 들어와서 아디다스 삼바라는 검색어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월간 검색량이 PC, 모바일로 몇 건 정도인지 그리고 컨텐츠 월간 발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외에 다른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글을 적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도 찾았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글을 써야겠죠. 먼저 제목을 지어야 하는데 이 제목 짓기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블로그 초반에는 키워드 하나만 구성하기보다는 2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아디다스 삼바를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그걸로 한번 볼게요. 아디다스 삼바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해보면 아래로 OG, 사이즈, 비건, 그린, 화이트 이렇게 쭈르륵 뜹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삼바, 비건, 블랙 차이, 사이즈 선택은 이렇게 제목을 구성하고 해당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1500자 이상으로 글을 작성해 보세요. 글은 꼭 1500자 이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유는 바로 이 체류 시간 때문이에요. 내 블로그로 어떤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에 머무르는 시간을 바로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적어도 3분에서 4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제목은 아디다스 삼바 사이즈 선택하는 법이라고 지어놓고 내용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글이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내 블로그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지니까 꼭 본문과 제목은 관련 있게 작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도 적당히 첨부해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쌓아 나가다 보면 방문자 수가 처음에는 한 자릿수였던 게 점차 두 자릿수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적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몇백 명대 방문자 수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해볼 만한 그런 키워드를 잡고 꾸준히 하루에 한 개, 두 개 포스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문자 수가 늘게 됩니다. 속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다만 하루에 글을 쓰는 수가 두세 개라면 한 개를 쓰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장기전이니까 지치지 않고 글을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1방문자 수 몇백 명대만 만들면 체험단이나 협찬은 신청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체험단이나 협찬까지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인기가 덜한 것들로 신청해서 뭐라도 선정이 되는 건 가능해집니다. 다만 체험단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 특성마다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고요. 너무 자주 하는 건 블로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블로그를 키우고 있다면 IT 체험단이나 협찬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맛집 블로그는 맛집, 뷰티는 뷰티 이런 식으로요. 난 체험단이나 협찬만 그냥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제의 블로그를 따로 개설해서 차라리 체험단용 블로그로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 명대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로 몇천 명대에서부터 10,000명 방문자를 목표로 잡고 더 가열차게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이때부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블로그, 유튜브, 하물며 사업도 결국 얼마나 버티면서 성장을 이루어내느냐가 성공을 판가름 짓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직장인분들은 내가 쉬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수밖에는 없죠. 저도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키워 나갔었습니다. 변화를 이루려면 특히 변화의 초반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왜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가감없이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이대로 따라서 해보시고요. 저는 다른 업계 비밀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